안녕하세요. 마인드골프입니다. 네, 마라도입니다. 아까 원주사는 왜 안 붙여요? 네, 원주사시고요. 마라도님은 원주에서 그 미래치과라는 치과를 운영하고 계세요. 혹시 원주에 계신 분들은 미래치과 환자 많이 오시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한번 찾아와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스코틀랜드를 2022년,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점이 2023년인데 작년에 세 번째 갔다 왔었죠. 네, 그때도 우리가 지금 세 번째 갈 때도 마라도님하고 마인드골프 이렇게 두 명만 계속 가고 계속 두 명씩 바뀌었는데요. 예, 이번에도 마라도님이 전체적인 여정은 좀 예약도 많이 하시고 알아보셨는데 이번 그 스코틀랜드 세 번째 여행에는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예약 과정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7편 정도를 우리가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편은 이제 처음에 예약하는 과정,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런 일정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루님 그 준비를 좀 많이 하셨었는데 어느 것부터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2020년도에 계획되었던 여행이었는데 네네. 이제 불행하게도 이제 코로나가 창궐 하면서 뭐 계속 연기가 될 수밖에 없었죠, 여행이. 그리고 여행이 연기가 되는 과정에서 뭐 항공편이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적응하는 게 좀 시간이 걸렸고 또 그런 외부적인 변화 요인 때문에 저희들 여행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여행이 2018년, 두 번째 2019년에서 곧바로 2020년에 3연속으로 이렇게 3년 연속 가려고 했었다가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제 못 갔고 두 번 이제 연기되고 이제 갔었는데 많은 환경에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약하는 과정 중에도. 그렇죠.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 몇몇 골프장은 좀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 시스템인데 그렇게 예약했던 곳들에 갈 수 없게 되면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미 금액을 다 지불 완부를 해야 되는 곳에서 다 선불이었죠? 네. 네네. 또 환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랑 이제 여러 번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확인한 결과 뭐 환불을 해주는 곳이 한 절반 정도 됐었고 그 상황이 이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잘 이해를 하는데 또 절대 환불 불가한 곳이 한 서너 군 정도 됐었고 어디였죠? 카누스티 같은 경우는 환불이 안 됐고요. 트럼프 턴베리, 턴베리도 아이사, 예. 턴베리 아이사도 환불이 안 됐고 네네. 그 다음에 로얄 트론 같은 경우도 환불이 안 돼서 한 네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정도는 그 대신 이제 그 다음 해로 연장까지는 해줬습니다. 예약은 보통 어떻게 하시죠? 뭐 골프장마다 조금 시스템이 다르긴 한데 대부분은 이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하는 시스템을 보고 또 이제 주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바로 예약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그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메일을 보내서 이제 언제 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날짜에 해당하는 티업 시간들을 좀 알려주고 서로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그 시간을 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 한국처럼 뭐 이런 티타임들을 다 중앙에서 관리해준 뭐 카카오라든지 뭐 이런 사이트는 따로 없는 거죠? 예, 그렇게 현지에 가서도 뭐 핸드폰 앱으로 직접 부킹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가고 싶어 했던 그런 골프장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독자적으로 홈페이지에서 운영을 하고 이제 전화로 통화가 가능하면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지만 혹시 영어가 또 영어가 잘 안 되면 음. 메일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하는 게 이제 가장 일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예약하는 게 어려웠던 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로컬에서 그냥 예약했던 그 사이트가 골프나우잖아요. 예, 골프나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 이제 많은 골프장들 예약할 수 있는데 저희가 타겟으로 했던 골프장들이 대부분이 디오픈 했던 골프장 또는 뭐 라이더컵, 뭐 솔라임컵 했던 이런 골프장들이 주로 이제 저희 가고 싶었던 데인데 그런 데들은 이제 그런 시스템에서 예약은 거의 좀 어렵고 대부분이 다 골프장 자체 시스템에서 이제 예약을 하는 거고
티타임들은 다 존재하는 거죠. 그것도 골프장마다 그 비지터들, 그러니까 게스트들이 칠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는 골프장도 있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좀 여러 날 오픈되어 있는 골프장도 있었고, 또 주말에 또 가능한 골프장이 있고, 또 가능하지 않은 골프장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골프장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티타임 섹션들이 좀 나와 있어가지고 자세히 읽어보면 골프장마다 환경이 조금씩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럼 대부분 이제 자신의 카드가 국제, 인터내셔널 결제가 되는 카드면은 예약하는 데 무리는 없고. 예, 예약을 이제 확답을 받고 이제 결제 시스템을 보내주는데 내 카드 번호를 알려주든지 아니면 예약하고. 결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완부를 하는 걸 대부분 이제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돈을 미리 다 내고 예약을 해야 되는 거라서 예약하기 어려운 곳은 좀 그렇게 하더라도 예약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 좀 현지에서 예약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추천해드릴 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후불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 이제 선불로 다 결제해야 되는데 이제 비싼 골프장 같은 경우는 4명이 보통 100만 원 넘어가니까 그렇죠. 100만 원 넘어가는 거를 앞으로 저희가 못해도 한 뭐 6개월 이상, 1년 정도 전부터 예약을 해서 가는 곳이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예상하지도 못했고 못 가게 됐을 경우에 그 돈을 다 날릴 수 있는 건데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그 스케줄을 잡아놓고 꼭 가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선불로 해놓고 방금 전에 마라돈이 얘기한 대로 뭐 전화나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융통성은 있어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네, 금전적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무엇보다도 그 여행 계획을 세우면 참여자들이 반드시 가겠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맞습니다. 그건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이제 누군가 먼저 선 결제를 하고 그럼요. 또 그걸 나중에 이제 배분하거나 나눠서 이제 또 받아야 되고. 지불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4명이 확실하게 간다든지 뭐 2명 이상은 부킹이 되니까 2명이라도 확실하게 갈 사람들 그거로 또 확실하게 간다고만 하면 뭐 결제하거나 예약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얘기를 주셨는데 한국 못해도 3명, 뭐 코로나 시기에 4명 예약이 됐는데 뭐 스코틀랜드나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요즘 일본도 2명 예약 가능하죠. 뭐 스코틀랜드가 골프의 성지니까 시작한 시작한 발상지고. 발상지인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2명은 무조건 가능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4명이 유럽까지 가는 게 또 힘들 수도 있어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선결제하고 또 나중에 돈도 받아야 되고 또 이런 사실 그 같이 가는 사람들끼리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의지가 중요한데 2명 정도는 뭐 충분히 아주 친한 친구나 친한 골프 이런 동반자가 있으면 2명도 충분히 갈 수 있는 투어고 오히려 나중에 한 3편, 4편에 얘기 드리겠지만 올드코스 같은 경우는 2명이 훨씬 더 움직이면 편하잖아요. 네, 그렇고 현지에서도 어떤 사정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4명이 꼭 짜여져서 팀을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뭐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은 쉬고 3명이 갈 수도 있고 2명, 2명씩 나오면 갈 수도 있고 그런 변수들이 많은 상황에 있어서 훨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건 좋은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행 가면은 뭐 다양한 일들이 생기니까 그러면 신속한 그 의사결정이나 또 방향 전환 같은 거 하기에는 인원수가 좀 적은 게 나은데 그래도 골프는 4명이 좀 많이 치니까 4명 하는 게 좋겠고 그럼 골프장은 그렇게 해서 이제 골프장에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부분 하고 예. 또는 이제 우리가 현지에 가서 로컬 골프장 같은 경우는 현지 예약 사이트 이용하기도 했던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예약해야 될 게 이제 뭐 항공?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일단은 항공업계 종사자들이 네네. 이제 일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많이 해고도 하고 다시 이제 여행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세계적인 공항 시스템들이 많이 망가지면서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스케줄로 예약해놨던 항공편들이 대부분 변경이 되거나 없어지거나. 아니면 취소가 되거나 이러면서 스케줄을 자꾸 이제 항공사에서 바꾸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다시 스케줄을 또 세우고 일정을 바꾸고 하는 부분들이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뭐 그 사이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해서
비행기 노선들이 굉장히 자주 다양하게 바뀌었어요. 저희가 뭐 못 갈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편이 없어가지고 그런 고민까지 했었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한 1년 전 정도에 예약을 했었죠. 네, 항공편을 1년 전부터 예약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스케줄 조정이 2번 되면서 항공사까지 바뀌게 되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약간의 보상을 받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큰 무리는 없었는데 유럽 공항에서 짐들을 워낙 많이 잃어버리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저희들도 사실 노심초사했던 게 혹시 골프백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으면 어떨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비행기 탔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바로 전에 이제 기사들이 우리 막 공유하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 디오픈한 다다음 주 정도에 갔었잖아요. 그렇죠. 실제 일정인데 그때 디오픈을 하고 나서 스코틀랜드의 그 에딘버러 공항에서 대거 그 골프백 분실 사고가 났다고 진짜 여러 기사들이 났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백에다가 좀 특별하게 좀 눈에 띄게 좀 뭔가 해놓는다라든지 좀 뭔가 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당연히 여행자 보험도 들었었고 했는데 아무리 보험 들고 그래도 뭐예요. 갔는데 우리 골프백이 없으면 치고 나서 오는 게 없는 건 그래도 좀 괜찮은데 도착해가지고 없으면 좀 난감할 것 같은데 다행히 뭐 아무 일도 없이 잘 갔다 왔고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로 이용했던 항공이 KLM 네. 네덜란드 항공을 이용을 해서 이게 인천공항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그다음에 거기서 경유해서 에딘버러 가는 보통 거꾸로 이제 똑같이 오는 일정을 했는데 결국은 이번에 이러저러 해서 막 계속 바뀌어가지고 KLM에 예약을 했는데 사실 KLM을 한 번도 못 탔죠. 네. 뭐 연계되어 있는 에어프랑스와 대한항공을 타고 그렇죠.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일정이었습니다. 뭐 오히려 대한항공은 저희한테 좀 더 편한 항공이죠. 훨씬. 익숙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대한항공하고 프랑스 파리 드골공항 통해서 왔다 갔다 했죠 이번에. 그래서 굉장히 그 사이에 한 2번, 3번 정도 비행기가 좀 바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일정도 원래 KLM이 좋아했던 일정이 여행 기간을 가는 날도 골프를 칠 수 있고 돌아오는 날도 골프를 칠 수 있는 그런 일정이어서 KLM을 굉장히 선호했었는데 이번에 가는 일정은 아쉽게도 가는 날도 아무것도 못하고 비행기만 탔어야 되고 또 오는 날도 마찬가지로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네네. 뭐 그날 하루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비행기만 타고 하여튼 가는 날 오는 날이 다 좀 스케줄에 아쉽게. 좀 그죠. 짧아지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비행기까지도 그렇게 예약해서 갔다 왔고, 그 다음이 또 이제 가서 잔 숙소. 저희가 첫 번째 2018년, 19년 투어에서는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교 기숙사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렇죠. 기숙사를 이용했었는데 기숙사는 호텔을 주로 뭐 골프텔이나 이런 걸 이용했었는데 이제 4명이 가서 지내다 보면 이제 장점은 좀 저렴하기도 하고 방도 다 또 각각이었고. 각각이어서 좋기는 한데 또 일과가 끝나고 방으로 들어가면 좀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기도 이야기하고, 조금 좀 좁고 각자 그런 개별 방이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에어비앤비를 한번 컨택해서 시도를 해봤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뭐 골프장은 당연히 좋았고 예. 뭐 좀 이따 렌트카도 얘기했지만 렌트카, 뭐 호텔, 뭐 기타 등등 이용한 거, 항공 이용한 거 중에서는 가성비도 제일 좋았고 만족도도 제일 좋았던 게 에어비앤비 숙박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과정 통해서 예약했어요? 뭐 에어비앤비 당연히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 우연히 골랐는데 위치도 굉장히 좋았고 그렇죠. 또 건물은 4층짜리 건물에 3층 아파트 같은 곳이었는데요. 결국에 이제 공동 생활하는 거실도 크게 있고 각자의 방도 4개 있어서 잠은 잠대로 편하게 혼자 잘 수 있고 또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놀고 또 같이 이제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주방도 잘 관리된 곳이어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이제 줄 수 있었던 부분이 에어비앤비였던 것 같습니다. 그 방이 4개가 물론 사이즈가 약간씩 다르긴 한데 그 개별 방이 4개 있고 가운데 거실도 좀 크게 있고 주방도 잘 돼 주방도 있고 아주 잘 돼 있고 세탁 시설도 뭐 그쵸. 세탁기, 건조기 다 네, 있고 다 있고요. 그래서 4명이 그냥 자기 집처럼 편하게 좀 있었던 그런 저번에 갔던 그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보다는 거기는 이제 샤워 시설 같은 경우도 공용이라 나가서 또 샤워하고 들어오고 해서 불편했었는데
아주 편하게 잘 있었던 것 같아요. 단지 뭐 거기가 이제 세인트 앤드루스 그 올드 코스 주변이 아니라서 그 다리를 건너서 한 20분 정도 저희가 이동을 해야 되는 거 말고는 뭐 전체적으로는 아주 만족스러웠던 그런 숙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세인트 앤드류스가 이제 워낙 그 시골 동네다 보니까 좀 주변이 뭔가 그 도시화되어 있지 않은 공간이라 좀 생활하기 좀 불편한 부분이 네네.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머물렀던 곳은 이제 던디라는 시로 던디. 스코틀랜드에서는 한 네 번째로 큰 도심이고요. 주변에 아울렛도 있고 큰 마트도 있고 상권도 크게 형성되어 있는 도심이라서 오히려 생활 환경은 훨씬 편했던 것 같아요. 네네. 주변에 이제 가까운 편의점들도 많고 아시안 음식점도 마켓도 많고 네. 또 아시아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마켓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식음료비는 훨씬 많이 줄어들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직접 또 해먹을 수 있어서 거의 뭐 집에 있을 때 거의 다 해먹었죠. 밖에서 그렇죠. 나가서 사 먹은 거는 골프장에 가서 골프칩으로 사 먹은 거 말고는 그래서 뭐 전체적인 비용에서 많은 부분을 세이브할 수 있었고 좀 편하게 자고 라운드 할 수 있는 좀 그랬던 계기가 된 것 집에서 같아요. 꼭 쉬면서 네. 라운드하는 것 같아서 되게 전체적으로 멤버들이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이 에어비앤비를 했던 것 같아요. 요번 1편의 마지막이 이제 렌트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렌트카는 아주, 이번 우리 여행에서 아주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고, 돈도 제일 많이 들었던 부분이죠. 그러면서도 또 나름 이제 잘 됐던 부분도 있고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해놨을 때 저희들한테는 약간 이득이 되고 항공사에서는 약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렌트카 업체들은 너무 중소업체가 많고 현지에서 급하게 없어지고 생기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갑자기 여행 수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특히 8월 달에 렌트카가 거의 없었죠. 거의 가격이 너무 폭등하기도 했고 또 이미 어느 정도 예약을 했으면 지켜줘야 되는데 다시 연락해보면 뭐 거의 이제 나는 모른다 식으로 소위 쌩 까는 거죠. 그 돈을 뭐 거의 뭐 몇백만 원을 더 내야 그 차를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계약하고 나서도 되게 불안해했고 결국은 결국은 현지에 가서 이제 추가 비용을 굉장히 많이 내고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제 차를 결국 렌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정이 2022년 8월 5일부터 8월 15일 9박 11일 일정으로 갔다 왔는데요. 아까 마라도님 얘기하신 것처럼 앞뒤에는 이제 라운드를 못하고 나머지 날들에 이제 거의 대부분 라운드를 했었는데 9박 11일 동안 저희가 그 지불한 그 렌트카 비용이 전체가 얼마였죠? 렌트카 비용으로만 370만 원 정도를 지불을 했는데요. 예전에 2018년, 2019년도에 갔을 때는 그 정도 기간의 비용이 렌트카 비용이 한 100만 원 내외였던 것 같아요. 그럼 거의 뭐 4분의 1? 4배 정도 3.5배, 그렇죠. 3.5배, 3.5배 4배 정도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는 각자 부담하는 금액에 있어서도 렌트카가 가장 90에서 100만 원 정도를 낸 크게 거예요. 올랐던 부분이었고요. 뭐 전체 경비 얘기를 잠깐 얘기를 해주면 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이번에 뭐 골프장을 이제 많이 치신 분들은 10번, 그 다음에 마인드 골프님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여러 번 쳐봤던 골프장 같은 경우에 좀 생략한 부분이 있어서 9번을 쳤고 나머지 같이 간 두 분은 10번을 쳤는데 네. 저희들 기준으로 보면 전체 금액은 한 38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고요. 이게 380만 원이요. 총 비용입니다. 예, 그린피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비행기, 비행기는 거기서 제외가 됐고 비행기 제외하고 그린피, 숙박비, 렌트카 하고 약간의 경비. 공통 경비 해서 그게 380이고 뭐 이코노미 기준으로는 그 우리가 좀 일찍 끊어서 한 130, 140만 원 정도에 끊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따져 보면 대략 한 500, 한 20에서 한 50만 원 이코노미 기준으로 비즈니스 하면 그게 좀 더 올라갈 거고 그래서 9박 11일 동안 한 500만 원 정도 내외에서 갔다 왔는데 이것도 우리 처음 두 번째 갔다 올 때보다 많이 비싸진 거죠. 그렇죠. 저희들이 처음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항공권을 빼면 거의 한
32개, 50 그렇죠. 이 정도 됐었는데 그래서 한 350. 이번에는 정도. 거의 한 50% 정도 또 그러니까. 비싸졌다고 보면 되고요. 첫 번째는 그린피가 전체적으로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네네. 뭐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골프장들이 어려움을 겪어서인지 뭐 거의 대부분의 골프장들이 월드 코스를 비롯해서 모든 골프장들이 기본적으로 50% 정도 그린피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렇죠. 올드코스도 있고. 예,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렌트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개인 캠비 추가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숙소는 그에 비해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면서 1인당 50만 원 내에 9박 10일 동안. 그렇죠. 그리고 호텔을 또 하루 잤으니까 다른 데 네네. 가서 한 10박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하루에 50만 5만 원 내외니까 비용은 아주 저렴하게 썼고요. 덕분에 이제 먹고 자는 것, 먹는 것도 더 편해져서 지출도 많이 줄었던 부분이었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린피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렌트카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전체적인 비용을 좀 사실 어떻게 상승하는 보면 편이 있습니다. 이번 라운 우리가 가졌다 왔던 투어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좀 코로나도 마무리 돼가고 있고 이 영상을 보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제 코로나 영향을 좀 덜 받거나 거의 없는 상태로 가실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의지를 가진 그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의지를 갖고 있는 나는 그 날짜를 정하면 회사를 그만두고라도 가겠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주 중대한 일만 아니면 가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모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비행기 표도 그렇고 모든 예약을 미리 해서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마지막 쪽으로 가면 갈수록 티타임도 없고 모든 좌석이나 숙박 이런 것도 없을 수도 있고 없는 건 둘째 치더라도 있더라도 너무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이제 의지를 가진 가장 중요한 건 의지를 가진 멤버 그 썸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날짜를 고정했으면 그걸 좀 지키려고 하는 또 그 날짜에 맞춰서 모든 일정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대부분 또 영어권이잖아요. 거기는 영어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 구글이나 뭐 아니면 본인이 영어 좀 어느 정도 쓰시면 웬만한 영어 가지고는 직접 예약도 하시고 기본적으로 예약하고 이제 뭔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구글 번역기 같은 거 쓰시면 크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1편에서는 전체적인 일정 우리가 작년 2022년 8월 달에 갔다 온 거고 그거에 대한 일정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한 가지 뭐 추가로 하나 또 말하면 여쭤보는 게 있는데 우리가 계속 8월에만 갔어요. 그 이유가 있으신지 그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코틀랜드가 기온이 8월 정도가 됐을 때 가장 저희들이 라운드하기 좋은 뭐 가을, 네네. 초여름 이 정도 그쵸. 날씨이기 때문에 가장 선선한 것 같아요. 뭐 가장 좋은 시즌은 7월부터 9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의 기간에는 비용도 많이 더 저렴해지고 그렇지만 날씨에 대한 변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급격히 온도 차이가 심한 건 아니고요. 한겨울에도 그렇게 영하로 많이 내려가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되고 뭐 언제든지 좀 휴가를 내실 수 있는 분들은 한 6월이나 오히려 한 10월 이런 조금 비시즌 때 숄더 시즌이라고 하는 약간 좀 벗어난 시즌에 움직이면 훨씬 더 부킹도 쉽고 전체적인 금액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알뜰한 여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제 시간을 많이 낼 수가 없어서 딱 여름 휴가를 가는 그 시즌에 맞출 수밖에 없었지만 뭐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자유로우신 분들은 오히려 5월이나 6월 이럴 때 움직이시면 훨씬 더 부킹도 쉽고 금액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오히려 한 달 정도 딱 휴가 내시고 딱 갔다 오면 로컬 골프장도 많이 치시고 그린피도 훨씬 더 저렴하고요. 8월이 그린피가 제일 비쌉니다. 오죽하면 그때 디오픈을 하겠어요. 그렇죠. 가장 저희 갔을 좋은 때도 뭐 여자 브리티시 오픈도 네, 그때도 했었고 했었고 바로 그 전전주에 남자 디오픈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장 코스 컨디션이 좋은 시기에 당연히 비싸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니까 뭐 그 시간을 많이 빼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좋은 컨디션에 조금 비용을 더 내더라도 가고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앞뒤 숄더 시즌이라고 하는 앞뒤에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방송은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상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네, 마라도였습니다. 바이. 바이.